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자음 모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의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배웠었는데요.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음소와 운소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의 운소는 소리의 길이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장음과 단음을 이야기하죠. 또 음소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문의 종류이고요. 그렇다면 의문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죠. 여기에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말과 물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도 알 수 있고 이 문자 없이 소리로 들을 때도 알 수 있어요. 말, 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는요. 아와 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와 우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의 음운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음운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문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소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학자들이 말, 물, 뭐 기타 등등 두 개의 단어 세트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요런 단어들을 요런 음운으로 설정을 해주자. 지금 아와 우 때문에 단어 뜻에 차이가 생겼으니까 우린 앞으로 아를 하나의 음운으로 우를 하나의 음운으로 산정을 해서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음 모음을 세종대왕이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싹 다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들을 다 합쳤을 때 그것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볼 거고요. 자음의 종류는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는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개념인데요. 아들 자자를 써요. 그래서 아들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엄마 소리는 뭐지? 엄마 소리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야, 어여가 엄마이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미 알 수 있겠죠? 뭐가 더 먼저일까요? 뭐가 더 기본적인 단위일까요? 당연히 모음이 더 기본적인 단위겠죠. 그래서 아야, 어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자 이 모음이 있어야지만 자음도 발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자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광펜칠로 같이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음이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자음들을 거의 대부분 장애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친구들은 방해를 받으면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 자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엄마인 모음과 결합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밑줄 쳐줄까요? 현대국어의 자음은 총 19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장애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미리 살펴볼게요. 우리 아를 발음해볼까요? 그냥 입만 벌리면 돼요. 아, 중간에 입을 다물지 않아도 그 소리가 유지됩니다. 근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소리를 내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거나 가 이런 식으로 발음을 내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옆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발음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항상 모음과 결합을 해야 되고요. 기역을 발음할 때 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사람의 입 옆모양이 있으면 혀가 이렇게 한번 막힙니다. 이런 장애를 받는 소리를 우리가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음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음 분류 기준은 두 가지예요. 여기 형광펜칠 쳐줄게요. 1번 소리 나는 위치, 2번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의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나는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음 위치는요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입술 소리 혹은 두 입술이라는 한자어에서 양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잇몸 소리가 있습니다. 잇몸 소리는요.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빨 옆에 얇게 잇몸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가까워지거나 그 부분을 건드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소리 치조음이라고도 하죠. 다음은요,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혀로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러면 약간 딱딱한 뼈가 느껴져요. 이걸 만약에 손으로 만져보면요, 울퉁불퉁한 게 느껴져요. 그 부분이 딱 센 입천장 소리예요. 그럼 선생님 이름이 왜 센 입천장이에요? 라고 하면 단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자어로는 단단한 입소리 해가지고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목적과 가까운 쪽은요, 여린 입천장이에요. 그래서 혀로 만져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거의 말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한 소리 해서 연구개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으로 내는 소리는 목청소리, 다른 말로 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후두염 이런 말 하죠? 목에 염증이 생길 때 후두염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한자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볼까요? 코를 그려주고 입을 가장 크게 그려준 다음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양쪽의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입술 소리라고 한다. 여기에 나는 소리는요, 미음과 비읍 친구들이 있어요. 브, 뿌, 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빨을 그려줄 거예요. 이빨 뒤에 여기를 터치하는 소리, 요 잇몸 뒤를 터치하는 소리를 우리가 잇몸 소리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다양하거든요. 일단 니은, 디귿 친구들, 또 리을, 마지막으로 시옷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다음, 경국의 음은 딱딱한 곳이라고 했죠? 여기는 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같은 계열인 즈쯔츠 요 한 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한 곳에는 이제 그 기역이랑 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 이렇게 써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목에는 후두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까지 이거 다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뒤에 보이는 요 자음 체계표 암기해 오라고 시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리내는 방법을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장애음입니다. 장애음이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로 발음할 때 무조건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울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울린다는 건 냉 이렇게 울려야 되는 건데 중간에 막히거나 마찰을 넣으면 그게 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안 울림 소리 장애음이라고 하고요. 이 2개의 친구들은 공명음이라고 해요. 비장애음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울림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음은 자음인데 좀 장애가 적고 방해를 덜 받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장애가 있냐라고 했을 때 3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터트리는 소리가 나요. 막았다가 터지는 인대 파열과 같이 터지는 소리. 두 번째는 통로를 좁혀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소리. 마지막으로는 이 2개를 합친 거예요.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파와 찰. 그걸 합치면 뭐가 나온 거야? 지금 파찰이 나온 거죠. 그래서 파찰은 2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막아. 그러다가 터트려. 근데 터트릴 때 마찰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읒, 치읒, 찌읒이 쌍지읒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열음은 또 종류를 나눌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볼펜으로 표시해볼까요? 기역 친구들, 디귿 친구들, 비읍 친구들.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계열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파열음을 그림으로 그려보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금 보면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목구멍을 막아버리거나 혀를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단절이 일어난 거고요. 다시 한번 터질 때 개방이 되면서 소리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시로 들면 라고 했을 때 같이 해보세요. 막혔다가 다시 내는 소리가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폐쇄, 가운데는 정지, 마지막은 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찰음은요, 정지되는 소리가 있어요. 또 2번째, 마찰음을 볼게요. 마찰음 친구는 2가지인데요. 시옷과 히읗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서 마찰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입안의 통로가 정상적이었다가 갑자기 목을 조이거나 혀로 이제 입 안을 조여가지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혀를 조금 위로 올려서 입의 통로를 좁히죠. 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목을 조이죠. 이렇게 원래 정상적인 통로가 있었다가 그 통로를 좁혀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차름이 있는데요. 파차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두 가지 성질 다 갖고 있어요. 즈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요. 잠깐 터졌다 막았다가 터지면서 마찰이 나죠. 그래서 잘 지나가다가 터지면서 마찰이 됐다가 다시 이어진 형태입니다. 꼭 발음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비음과 유음을 따로 외우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노란 말양 혹은 노란 양말로 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우냐라고 했을 때 요 네 가지들은 왜 이렇게 외우냐라고 했을 때 울림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니을, 리을, 요거 이응,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말양, 노란 양말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요. 따로 외워주시면 나머지 자음이 최소한 공명음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음과 유음이 뭔지도 봐야겠죠. 비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가는 것처럼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 척하는 소리, 애교 섞인 소리가 다 비음이죠. 이런 거 다 귀엽잖아요. 그리고 를 발음해보면서 코를 막아보세요. 그럼 코가 굉장히 울리거든요. 왜냐? 코가 공기를 내뿜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음은요, 여러분, 흐르는 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정면으로 입술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 혀가 어떻게 되냐? 르를 발음할 때 혀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요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르라고 합니다. 리를만 봐도 흐르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는 유음, 흐를 유자를 써서 공기가 입 안으로 뿜어져 나오는 걸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죠? 양옆으로 흘러보내는 소리. 자, 그 다음에 또 나눌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한 건 두 가지로 표시를 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게는 또 소리의 세기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대 울림으로 자음을 나눌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요. 요 위에 세 친구들은요. 굉장히 약간 사촌지간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면 다 기역에서 파생된 친구거든요. 기본적인 기역은요. 예습소리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아무런 힘 없이 그냥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내는 소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기역에다가 여러분들이 꾸덕하게 좀 긴장을 시키거나 공기의 세기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 쌍기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더 거세게 소리를 낸다. 더 거세게 긴장을 시킨다면 이렇게 키역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소리의 색에 따라서 평범한 예사소리, 된장같이 꾸덕한 된소리, 마지막으로 거칠게 솜을 내뿜거나 거칠게 긴장을 시키는 거센 소리. 다른 말로 평음, 경음, 격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미리 외우면 좋아요. 가다 보시죠. 요렇게 5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뭐 별로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은요. 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시읒 친구들만 어때요? 굉장히 부족하죠. 거센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옷 같은 친구들은 이지적 상관속이라고 할 건데요.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대충 보았을 때 2개 정도니까 이지적 상관속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소리의 세기가 이제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가질수록 점점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예사소리보다 된소리, 거센소리가 훨씬 더 성대의 긴장도가 높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소리의 세기가 더 커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째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자음을 나눌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이지적 상관속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시읒은 왜 거센 소리가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보통 거센 소리는요. 예사소리와 거센 소리 중간의 성격을 가진 히읗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 기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기역에다가 히읗을 같이 연달아서 발음해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해서 크와 비슷한 발음이 나죠. 또 디귿도 해서 티귿과 비슷한 발음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옷 같은 경우에는 마찰음이에요.
마찰음은요, 이미 마찰을 한번 내서 일으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히읗을 같이 붙인다고 해서 무언가 소리가 달라지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에다가 한번 우리가 밑줄을 쳐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요. 기역 같은 친구는 이제 파열음이기 때문에 히읗을 붙이면 조금 마찰음의 성격을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인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흐를 붙인다고 해서 스가 그냥 스랑 거의 비슷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가 없다. 시옷은 그렇기 때문에 예사소리와 소리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자음 체계표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원리에 따라서 외우는 것과 좀 야매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야매는요 결국에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뭐 야매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다 사자가 흥 마누라야,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있어요. 샤프나 검은색으로 써놓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다 사자가 흥 마누라야 라고 하는데요. 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음체계표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원리로 외우는 게 훨씬 이해가 가지, 이걸 그냥 야매로 외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음 종류가 뭐가 있지 정도로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가로축에다가는 소리 나는 위치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목 쪽으로 가까운 소리가 나는 거고요. 소리 내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세분화해서 나눌 거예요. 1번 장애음, 2번 공명음으로 나누고요. 장애는 파열되고 파찰되고 마찰되는 순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파찰도 3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있다고만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줄 건데요. 시옷 같은 애는요,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이지적 상관속을 띱니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에서 단어를 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이지적이라는 거는 2개란 뜻이에요. 뭐가? 가지가 2개란 뜻이야. 그리고 이 2가지가 서로 상관되어 있는 속성을 지닌다는 거야. 요거를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기역, 쌍기역, 키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마치 3개의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냥 요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2개의 가지는 아니지만 삼지적 상관속과 다르게 2개의 요소만 서로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점에서 요런 단어를 쓰고요. 자음은 왜 모음을 만나야지만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음은 엄마 소리예요. 그래서 모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자음은 거기에 더해서 소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음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소리 내는 위치가 가로, 소리 내는 방법이 세로이고요. 안울림, 울림,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으로 나눠주신 다음에요. 예사된 것은, 예사된 것은, 예사된으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 위치에 맞는 것들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요걸 적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랑 그렸던 요 사람 입을 기억해 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 훈련 부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숙제겠죠? 내용은 모음입니다. 모음은 엄마 소리예요. 왜 엄마 소리냐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번 혼자 소리가 날 수 있고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혼자 소리 나니까 독립적일 수 있어서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국어에서 모음은 총 21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음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건데요. 크게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단모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모음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으면 그냥 1층, 단층적인 단모음, 중간에 입이나 혀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면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모음의 정의를 봅시다.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층적인 모음,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총 10개가 존재합니다.
10개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써주세요. 근데 이 단모음 10개를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1번은 혀의 최고점 위치예요. 최고점 위치는요. 대충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는 혀의 높낮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혀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전설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앞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 그쵸? 근데 아는요. 발음할 때 조금 뒤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설 후절 모음으로 나눕니다. 자, 넘어가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입술이 비교적 둥근이, 입술이 비교적 평평하니에 따라서 원순, 평순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원순 동그라미, 평순 동그라미 형광펜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 왜, 우, 위 요 네 가지 친구들은 오, 우가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발음할 때 입술이 동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혀의 높이도 있는데요. 고중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모음은 당연히 혀가 좀 더 위에 있다는 거고요. 중모음은 혀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시로 한번 볼게요. 아 발음해보세요. 아. 발음을 대충 할 때는요. 여러분의 차이를 못 느끼실 건데 제대로 발음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딱 두 가지가 느껴질 거예요. 1번 진짜 혀가 위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2번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발음할수록 입이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는요. 혀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입을 더 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내려갈수록요. 혀의 높이는 낮아지지만 반대로 구개도 입을 벌어지는 정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의 위치와 구개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그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방금 자음과 다르게 이 모음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는 단모음 체계표 하나만 보아도 이제 전체 개념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일단 따로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이 요걸 외우는 팁은 이렇게 제시를 할게요. 학교 선생님은 만약에 이걸 설명하신다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라고 쓸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표를 그릴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서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요 내용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키위 제외해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이 전설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금붕어 조화 같은 경우에는 후설모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설과 후설모음으로 나누었고요. 키위 제외해를요. 각각 하나의 칸에 넣어주시면요. 또 다시 앞쪽은 평순, 뒤쪽은 원순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요. 후설모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은 평순, 뒤쪽은 원순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교재에 작은 오류가 있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순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차례대로 오른쪽 항에 보면요. 혀의 높이로 고, 중, 저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도요. 키, 위, 제, 외, 해 넘겨서 금, 붕, 조아 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주시고 나서 하나하나씩 고중저를 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모음이 키위제외 금붕어 조화 요 세 가지 기준에서 10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모음들을 볼 거예요. 이중모음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중모음을 보기 전에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요.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반모음 또한 하나의 의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은 모음이니까 나머지 반은 자음의 성격을 지녔다는 걸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반모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중모음에 필요할까? 또 왜 반모음과 반자음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걸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반모음 친구들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계열과 오우 계열이에요. 요거를 영어로 쓰면요. J 계열과 W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그냥 영어에서는 E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반모음 이는 왜 요렇게 이와 비슷하게 쓸까? 거기에다가 왜 V 표시만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단모음 이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반모음이기 때문이죠. 얘도요.
반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음은 아닌데 오, 우와 비슷한 소리가 나서 우리가 오, 우 계열의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반모음이냐라고 했을 때요. 공기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중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야를 들 수가 있어요. 야는요, 천천히 발음하면 이야, 이야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반모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의 구성은요,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아의 구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이는요, 온전한 단모음이 아니지만 마치 단모음 이와 비슷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 이야 발음했을 때 어떠한 공기의 흐름도 방해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단만 의문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자음도 아니고 온전한 모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죠. 그러니 다른 모음과 반드시 결합해야 된다는 점에서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으니 자음과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정확히 반모음을 어떻게 결합하면 이중모음이 생기는지 볼게요. 일단 이중모음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과 다르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중간에 달라지는 모음을 이야기하고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도 중간에 입 모양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 그 자체로는 중간에 입 모양이 바뀐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모음은요, 처음에 입 벌려지는 거 말고 중간에 무언가가 달라지는 모음들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만 입을 벌리는 거지 그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중모음 이야 같은 경우에는 입을 처음에 얇게 벌렸다가 중간에 크게 벌어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발음하는 중간에 입술이 벌어지거나 혀의 위치에 차이가 생기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중모음은요, 몇 개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빨리 한번 세볼게요. 1, 2, 3, 4, 5, 1, 2, 3, 4, 5, 1, 2 12개가 있네요. 아니지, 11개가 있구나. 미안해요. 11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음은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여간 요 이중모음도요, 종류를 나눠야 돼요.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요 이가 합쳐진 거, 또 오, 우가 합쳐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발음을 검은색 글자로 작게 써주셔야 되는데요. 야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아, 에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가 아니에요. 여도 이어, 이에, 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에, 이오,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 있는 요 친구들이 싹 다 단모음이구나, 반모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W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림 문자 자체에서도 보이잖아요. O 플러스 아, O 플러스 에, 또 우 플러스 어, 우 플러스 에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오나 우가 다 반모음 W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개 중에서 빠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반모음 이를 합쳐서 만든 의라고 하는 의중모음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따로 나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의는 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민주주의의 라고 할 때 의를 먼저 발음하는 거 보이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반모음을 먼저 발음하는데요. 얘네 둘은 이렇게 이와 오, 우가 앞에 있지만 얘는 뒤에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특이하게 하향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모음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반모음을 나중에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는 혼자서 하향 이중 모음, 요 두 친구는 상향 이중 모음. 그러니까 앞에 있고 뒤에 반모음이 있다, 이 차이이고요. 물론 국어학자들마다 의가 도대체 어떤 이중 모음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고 논의를 아직 진행하고 있어요. 타협된 게 없으니까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의문을 배우고 나서 교과서에서는 각 의문의 발음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내신 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의는 굉장히
이중 모음의 성질이 좀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발음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왜와 위입니다. 우리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에 포함되는 왜와 위는요. 당연히 뭐예요? 단모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 왜와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생쥐가 있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생쥐를 발음할 때 원래는 생쥐라고 한 번에 위를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위 이렇게 한 번만 입을 벌리게 소리를 내면 되죠. 근데 이제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쥐를 발음해봐 라고 했을 때 생주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소리로는 잘 표현이 되는데요. 굳이 글자로 따지면 지읒에다가 반모음 W에다가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네. 생주의 주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주의를 발음하는 것처럼요. 네. 무슨 오류야 이거?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부모님께 생쥐를 발음해보라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선생님 어머님은요, 생쥐를 발음하러 가면 아주 명확하게 주의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아마 선생님이 발음해보라고 하니까 명확히 발음하고 싶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단모음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또 서울 지방 사람일수록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반대에 인물군들은 이걸 이중모음으로 많이 발음하기 때문에 왜와 위라고 하는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애와 위의 소리 구분을 어떻게 하니? 라는 문제가 있으면요. 요 두 친구가 중모음과 저모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입을 더 크게 벌리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음운이 무엇인지, 음운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모음과 자음의 체계표는 어떠한지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념 훈련 부분 잘 풀어오고요.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부분까지 해주시면요. 여기 보이는 교체 부분을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할게요. 교체부터는요. 이미 강을 건넌 것처럼 너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음 모음을 잘 해놔야지 강을 이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게 자음, 모음, 음운의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있을 산 넘어 산인 교체부터 더 꼼꼼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